6주차 두 번째 강의를 다시 시작할게요. 아까 전에 문제 풀어본 거 잠깐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생각을 잘 했나 궁금하네요. 그러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수업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쵸? 똑같이 표준 정규 분포화해서 문제를 풀어봤죠. 감기약의 치유율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문제 중에 한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문제 2와 문제 3이 있는데 문제 3 한번 풀어볼까요? 한밭에 근처 모 커피숍에서 바닐라 라떼를 마시는 고객의 비율은 0.15%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P는 일단 0.15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P는 0.1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00명 중 적어도 10%가 바닐라 라떼를 마실 확률은 얼마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율도 평균과 마찬가지로 정규분포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면 평균이 여기가 15%예요. 그쵸? 15%인데 그럼 적어도 10%가 바닐라 라떼 10%네요. 여기 10%가 바닐라 라떼를 마실 확률은 얼마인가? 요거 궁금하네요. 요게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죠. 똑같아요. 그쵸? 요거를 정규화 시켜야 되겠죠. 정규화 시키려면 제가 또 문제를 계산을 잘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보고 할게요. 그러면 G는 요거를 이제 G는 어떻게 풀면 돼요? G는 P 0.15죠. 0.15를 0.10을 빼면 돼. 그쵸? 0.2를 빼고 그 다음 우리가 모비율의 아니 비율의 표준 편차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n분의 p의 1-p 요거 계산하면 돼요. 요거를 계산하면 제가 또 계산을 해놓은 게 없네요.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정규분포인지 정규분포를 안 따르는지를 확인을 한번 사실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p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0.15가 15니까 5는 넘어요. 그쵸? 5는 넘고 당연히 np가 np의 1-p도 당연히 100 곱하기 0.85니까 5가 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요거를 계산해서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 이상이 바닐라 라떼를 마실 확률은 얼마인가 하니까 10% 요건 이하고 요 확률 값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다음 요거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으면 답이 나오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난 1주차 강의를 한 거를 마저 설명을 했고 문제 예제를 한번 통해서 한번 풀어봤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계속 진행할게요. 우리 이제 학습 목표가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추론을 한번 해보기 전에 연속적 자료의 시각화인 가장 많이 그려지는 상자 그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우리가 통계학은 내가 기술통계학과 추정통계학, 추론통계학으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럼 추론통계학이 뭔지 신뢰 구간은 뭔지 신뢰 수준은 뭔지 요거를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상자 그림을 이해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상자 그림은 사실은 중앙값 4분위수 범위만 알면 이 상자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은 상자 그림이에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게. 한번 보면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요 값이 지금 요 값이 중앙값이에요. 그렇죠? 중앙값이고 요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25% 즉 이게 뭐냐면 Q1이 되겠죠. 그리고 요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75% 점이니까 Q3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의해보면 요게 Q1이 되고 요게 Q2 이건 당연히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앙값이 되는 거고 요게 Q3가 되는 경우에 Q3가 되는 경우예요.
당연히 데이터는 이거는 순서로 배열했을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요 길이를 수염이라 그러거든요. 수염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Q3와 Q1을 구한 다음 Q3와 Q1을 알면 우리가 IQR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IQR은 4분위수 범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Q3-Q1을 구한 값이 있어요. 요 구한 값에 1.5배 되는 윗부분을 우리가 안쪽 펜스라고 얘기를 하고 밑으로 되는 1.5배 플러스 IQR을 이게 안쪽 펜스 하한값 상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곱하기 3배까지 하는데 그건 바깥 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아주 극단적인 이상치가 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인데 대체적으로 안쪽 펜스의 상한값 하한값만 가지고도 우리가 상자 그림을 많이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자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자 그림이 사실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상자 그림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상자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Q1과 Q2와 Q3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Q2에 대한 개념은 내가 중앙값이라고 얘기했죠. 중앙값이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데이터를 우리가 세웠을 때 크기 순서대로 반드시 세우는 거예요. 1, 2, 3, 4, 5의 데이터고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1, 2, 3, 4, 5의 데이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크기 순으로 정렬해야 돼요. 그쵸? 정렬한 건데 이 경우에 우리는 중앙값이 3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3이라고. 굳이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데이터 개수는 5개고 중앙값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2.5니까 올림 세 번째 값이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값이에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크기 순으로 썼을 때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면 우리가 평균이랑 같아지겠죠. 근데 대부분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봅시다. 1, 2, 3, 보통은 중앙에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해져 있으면 이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경우는 평균과 중앙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5와 6, 요 사이가 우리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데이터가 10개이니까 굳이 따지면 이렇게 2분의 1해서 2분의 10이니까 5. 딱 떨어지죠. 딱 떨어지니까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요 사이 평균 이 중앙값이 되는 경우예요. 그럼 이제 상자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4분의 1을 알아야 되는데 키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봤다고 칠게요. 가장 작은 사람 150cm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데이터가 좀 뜨문뜨문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많이 막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많이 모여 있을 수 있고 또 띄엄띄엄 있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 2m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는 200cm. 200cm 요런 100개 뭐 이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때 우리 중앙값은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중앙값은 이 데이터를 뭐요? 반으로 크기 순서로 배열했을 때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나눠서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150이랑 200이니까 혹시 여기 중간 딱 요 중간 여기가 중간쯤 되겠죠. 이게 175cm 이게 중앙값이 아닐까 하고 하는데 이게 중앙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사실은 중심위치 평균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값은 뭐예요? 데이터를 크기로 순서로 세웠을 때 뭐예요? 딱 뭐예요? 데이터 크기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경우에 그쵸?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쪽 데이터 개수랑 이쪽 데이터 개수랑 이쪽 데이터 개수가 같아야 돼. 그쵸? 요게 사실은 미디안이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인데 요거를 우리가 170cm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이게 Q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소값에서 중앙값을 반을 나눈 거 있죠. 요 반 나눈 게 요게 사실은 딱 반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150이고 170이면 160cm가 Q1이 될 것 같은데 이게 Q1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 데이터의 왼쪽이랑 오른쪽 데이터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데이터 개수를 따지면 이게 Q1이 한 요 정도 되겠죠. 이게 Q1이 되는 거 이게 한 165cm 정도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게 중앙값, 요 중앙값이랑 요거의 중간인 부분이 뭐예요? 중간인 부분이 데이터의 개수가 딱 반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Q3가 되겠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170이니까 200이니까 185cm가 중앙값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 가까이 요 정도가 Q3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크기를 쭉 늘여놨을 때 Q1과 Q3를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네모 박스를 치는 거야. 박스를 쳐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는 거야. 중앙값을 표시하고 Q1을 표시하고 Q3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상자 그림인데 우리가 여기서 Q3 플러스 Q1을 아니까 Q3 마이너스 Q1 즉 IQR을 구해서 이 IQR의 1.5배 되는 지점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IQR의 1.5배 되는 그림을 펜스를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펜스를 쳐서 이 사이에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가까운 2m,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150m를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수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염. 수염이 되면 이 수염 바깥으로 나가는 그림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얘기하고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이상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더 극단적인 이상치를 볼 때는 이거는 지금 IQR에 지금 펜스가 1.5배씩을 양쪽으로 그렸는데 3배씩까지 그려서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상자 그림에 대한 거고 이 상자 그림을 보통 한 개를 안 보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기 때문에 이 상자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대부분 우리가 그림을 비교해서 볼 때 이런 상자 그림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이제 데이터를 정리했을 때 이거를 세로로 세운 그림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자 그림이 뭔지 이해를 하고 다시 우리가 자료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우리가 상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잘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가 2019년 2학기 통계로 보는 세상이 6강좌가 열렸는데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1반부터 6반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요게 중간에 있는 게 상자 중앙에 있는 게 중앙값이고 이게 Q1이고 이게 Q3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수염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본 건데 이거를 보면 사실 일반 같은 경우는 중앙값이나 평균값이나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자 그림을 보면 그쵸? 근데 중앙값이 뭐 상대적으로 6, 여섯 번째 반인 경우에는 너무 낮고 그리고 3번째, 세 번째 반인 경우에는 뭐야 데이터의 분포가 너무 넓죠. 지금 50% 안에 범위가 너무 넓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2반이 좀 가장 합리적인 그림이죠. 데이터의 산포도 좀 다른 반보단 작고 위에 데이터의 Q3 요 파트랑 요 밑에 파트가 분포가 거의 비슷하게 퍼져 있죠. 2반이 가장 선생님이 수업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값들은 이제 이 IQR 1.5배 밖으로 나가는 값들이에요. 이런 이상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 이상치들이 있으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될 텐데 아마 이런 애들은 수업에 거의 안 나왔거나 시험을 안 본 애들이 시험을 안 봐서 점수가 아주 낮은 애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상자 그림을 보면 어느 반이 분산이 크고 산포가 크고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중앙값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자 그림이 굉장히 현상파악 통계학에서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 그림을 그리는 3단계예요. 5단계가 아니고 3단계인데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Q1과 Q3와 Q2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Q1과 Q2와 Q3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상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요게 중앙값이고 다시 얘기하면 Q2고 요게 Q1이고 요게 Q3예요. 그쵸? 그리고 요 넓이가 뭐냐면 Q3 빼기 Q1이니까 IQR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메인 상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쪽 울타리랑 바깥쪽 울타리를 그려야 돼요. 수염을 그리고 안쪽 울타리와 바깥쪽 울타리를 그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안쪽 울타리는 요거를 먼저 그리는 거죠. 요거를 먼저. 그래서 Q3 요 값에다가 IQR의 1.5배 되는 값이 어딘가 요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안쪽 울타리 상한값이라고 얘기하고 역시 이 밑으로도 1.5배 그려보는 거예요. 요만큼이 우리가 FL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안쪽 울타리의 상한값, 안쪽 울타리의 하한값이거든요. 그러면 요 상한값, 하한값이 수염을 그려야 되는데 이까지 펜스까지 그리는 게 아니고 나의 데이터 중에 이 펜스 안에 있는 것, 이 펜스 안에 있는 거의 최대값,
펜스 안에 있는 그 최소값을 이렇게 그리는 게 수염이 돼요. 이게 수염인 거예요. 근데도 이 데이터 이 밖으로 나가는 점들이 있겠죠. 이 밖으로 나가는 점들. 이 점들은 이상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이건 요까지는 1.5배지만 3배까지 그리기도 해요. 3배까지 그리면 바깥 울타리의 상한값이고 바깥 울타리의 하한값인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점은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점까지는 보통 데이터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상자 그림이고 요게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본 게 여기 나와 있네.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죠. 물론 이거를 크기 순서대로 솔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기 순서대로 그려보니까 크기 순서대로 그리고 우리가 Q1, Q2, Q3를 한번 구해봤어요. Q1은 31.5, 중앙값은 48, Q3는 57.5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분위수 범위 75%에서 25% 범위를 한번 구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57.5, 그쵸? 여기서 57.5 Q3에서 Q1 31.5를 뺀 값이죠. 그래서 IQR은 26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Q2 이게 48이 되겠죠. 48이 되고 Q1 31.5 그리고 Q3 57.5가 되는 거죠. 그리고 IQR의 범위는 26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쪽 울타리랑 상한 안쪽 울타리랑 상한 하한 안쪽 울타리만 그렸어요. 이건 바깥 울타리까지는 잘 안 그렸고. 그래서 울타리를 그려보니까 여기 뭐예요? 요 점이 뭐냐면 요 점이 FU죠. 이 점이 FL을 그린 거예요. 그쵸? 이 그림 어떻게 구했냐면 IQR이 지금 얼마냐면 26이에요. 그쵸? 여기가 Q3 값은 57.5니까 57.5 플러스 1.5배의 IQ 합수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26.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Q1 값에서 31.5에서 빼기 이번에는 1.5 곱하기 IQR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이 FU 안쪽에서 가장 뭐요? 요 안쪽에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56, 99래요. 99. 여기 보면 99. 99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 데이터 중에 0이 나온대요. 요 데이터 값들은 요 안에 있는 값들이 그래서 요게 이제 수염이 되는 거예요. 수염이 되고 이 수염 바깥으로 표시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는 이상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걸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병렬 상자 그림은 4개 반의 기초통계학 수강생의 중간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걸 한번 보면 평균이 가장 높은 반은 뭘까요? 1번.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2반이 평균이 가장 높네요. 중앙값이 높은 순서대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2반이 가장 높고 그 다음 1반이 높고 그 다음 3반이 높고 그 다음 4반이 높네요. 분산이 가장 높은 것은 상자가 많이 벌어진 경우에 그렇죠? 3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적 분포가 비대칭인 거죠. 상자 그림을 그렸을 때 A반 이런 경우는 완전 비대칭이죠. 3번도 약간 비대칭이네요. 1번과 3번. 그리고 최하위 안쪽 울타리와 바깥 울타리 사이에 위치하지 않는 반. 일반 A반도 1반 같은 경우도 이상치가 있고 2반도 이상치가 있고 3번도 이상치가 있는데 3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래도 이 안에 수염 안에 모든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치가 없다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걸로 아래 데이터에 대한 상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분위수 공부할 때 내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걸로 있는데 그걸로 우리가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데이터가 지난번에 사용한 데이터인데 5주차 강의할 때 1, 3, 5, 6, 8, 8, 9, 10, 11, 20 이렇게 데이터가 10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때 다 구했었어요. 그때 그쵸? Q1은 5였고 중앙값은 8이었고 Q3는 10이었어요. 그쵸? Q3만 한번 다시 한 번만 구해보면
4분의 75% 점이고 데이터가 10개니까 7점 블라블라 나오니까 올림해서 8번째 값 10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단 중앙값을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세로로 그려도 상관없고 가로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편할 대로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옆으로 있으니까 데이터가 한 개니까 가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쭉 한번 선을 한번 쭉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10에서 한 25 정도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될 거고 한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가 한 25 이렇게까지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자를 한번 그려보려면 지금 Q1은 5니까 여기게 되겠죠. 여기 5. 여기 Q1 값이 되고 Q3는 10이네요. 여기네요. 여기. 그러면 Q1과 Q3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쵸? 상자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중앙값은 8이니까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상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Q1이 되고 이게 Q2가 되고 이게 Q3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수염을 그려야 되잖아요. 수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타리들을 그려줘야죠. 안쪽 울타리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IQR이 얼마였어요? 10 빼기 5에서 5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먼저 FU를 한번 상한값을 먼저 구해보면 Q3 플러스 1.5배에 우리가 IQR이라고 정의한다 그랬죠. 그러면 Q3가 지금 10이 나왔어요. 그쵸? 10 플러스 1.5 곱하기 5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17.5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울타리를 그려보면 여기에 점선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요게 FU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하한도 한번 그려볼게요. FL을 그려보면 요거는 Q1 마이너스 1.5 곱하기 IQR이죠. 근데 Q1은 지금 5로 나와 있고 1.5배에 우리가 IQR 값을 구하면 이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5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다 그리면 요게 하한값이 되겠네요. 그쵸? 요게 FL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 갖고 수염을 그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2.5고 요거는 17.5니까 17.5 사이에 있는 값 중에 가장 가까운 값 11이네요. 그쵸? 11 여기네요. 수염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은 가장 2.5 위로 가장 가까운 값이 1이에요. 그쵸? 이 아래는 없네요. 그러면 여기네 여기. 그러면 수염을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수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염. 상자 그림에 이게 수염이 되는 거예요. 수염. 수염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바깥 울타리까지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FU예요. 그쵸? FU는 Q3의 3배의 IQR 값이에요. 그쵸? 3배의 IQ 값을 그림을 구해보면 이게 25가 나와요. 10 플러스 3 곱하기 5니까 이게 25가 나오고 역시 FL은 구해보면 Q1 마이너스 3 곱하기 IQR 이걸 구해보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펜슬을 끝까지 그려보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FU가 되고 FL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데이터 중에 20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20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아, 이건 이상치가 있구나. 그리고 완전 바깥 울타리 밖으로 나간 특이한 점은 없어요. 이 점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이 상자 그림을 세워도 되고 가로로 세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 작은 데이터로 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 상자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고 이 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분포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연습 삼아서 요걸 가지고 본인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first 값, 그 다음 이거 Q1 값, Q2 값, 요거는 미인이니까 여기서 상자 그림에서 사실은 쓸 일은 없어요. 그쵸? 요거는 평균이니까 이건 쓰지 말고 요거 Q3까지 있으니까
큐트죠. 요걸 가지고 상자 그림을 한번 본인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펜스도 그려보고 이상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통계학이 조금 넘어가요.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두 가지 부류는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으로 나누어진다. 이때까지 한 거는 데이터의 대표값과 산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통계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고, 이제는 통계학의 두 번째 단락인 추측통계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년에 매출이 얼마로 될 것인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하는 이제 통계학의 훨씬 더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인과관계 통찰에서 훨씬 많이 쓰이는 이제 추측통계학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추측통계학에서 이제 추정과 검증이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추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생활에 활용되는 통계적 추정은 이런 예제 1, 예제 2, 예제 3들이 있어요. 예제 1, 예제 2, 예제 3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제 1, K은행에서는 고객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점별로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1000명을 한번 살펴봤더니 평균 대기 시간이 한 사람당 9.5분을 기다렸다고 얘기해요. 표준 편차는 2분이고. 역시 다른 1000명을 뽑아보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K은행에 갔을 때 우리가 9.5분만 기다릴까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2니까 그럼 7.5분, 11.5분도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1000명을 뽑으면 9.5분이 안 나오고 막 2.5분 나오면 이건 잘못된 표 샘플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값을 한번 추정해 보고 싶은데 이런 평균 대기 시간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제 2도 보면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들이 한 달에 식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의도 번화가의 교차로에서 무작위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이 나는 한 달 식비로 40만 원 쓰고 표준 편차로 5만 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이 맞을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100% 신뢰할 수 있는가? 다른 샘플을 뽑으면 40만 원이 안 나오지 않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면 두 개는 평균에 대한 거고 요건 우리가 비율에 대한 거죠. 이 앞에 건이 양쪽 자료고 뒤에 건 질적 자료인 거예요. 어느 지역의 실업률을 조사하기 위해 1000명을 조사했더니 15명이었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실업률이 0.15%라고 할 수 있는지, 다른 1000명을 뽑으면 달라지진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올게요.